나이가 들면서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일상적인 선택들이 우리의 건강, 행복, 그리고 장수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70대에 접어들든 아니면 그 연령대의 사람을 돌보든 이러한 중요한 습관들을 이해하는 것은 충만한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인생을 바꿀 6가지 교훈과 함께 흔한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일상적인 루틴에 숨겨진 위험을 탐구하고 여러분의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아침 식사의 중요성부터 과소평가된 사회적 연결의 영향, 정기적인 건강 검진까지 각각의 포인트는 연구와 전문가의 통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이 비디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예리함, 감정적 균형, 신체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황금기를 즐기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통찰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 재생 버튼을 누르고 메모를 하면서 여러분의 후반부 인생이 가능한 한 활기차고 보람차도록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구독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며 오래 사는 삶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세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셔서 어떤 비디오도 놓치지 않도록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이 비디오를 즐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소중한 교훈을 계속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71살의 셔시어 로페즈가 오늘 아침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연약함과 시간의 덧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이 70대에 접어들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6가지 중요한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결정은 여러분의 후반부 인생에서 번영할지 고군분투할지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장을 시작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이 비디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귀중한 교훈들을 탐구하고 같은 실수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작해 봅시다. 배고플 때 무리하지 마세요. 이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아침 시간은 잠의 고요함에서 하루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다리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는 적절한 연료 없이 몸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의 고요함은 아직 단식을 깨지 않은 몸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하게 전환합니다. 정원 가꾸기, 조깅, 무거운 물건 들기와 같은 강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비축량은 배고플 때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사 없이 그러한 격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심박수와 혈압을 위험하게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황금기에는 더 유연하지 않은 심혈관계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아침 시간에 우리의 몸은 신경계와 심혈관계를 깨우기 위해 상당한 양의 아드레날린을 방출하며 이는 종종 자연적인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빈속에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심장을 무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맥 플라크를 제거할 위험도 심각하게 초래합니다. 이는 비극적으로도 뇌졸중의 높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노화된 혈관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견뎌왔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깨움과 사려 깊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건강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깊은 영향을 미치는 루틴에 있습니다. 부드러운 워밍업으로 시작하여 몸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세요. 영양가 있는 가벼운 아침 식사로 몸을 만족시키고 하루의 일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평화로운 산책이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대한 사랑의 친절이며 건강과 심혈관계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찰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고 몸의 필요를 존중하는 아침 의식을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준다면 숫자 9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숫자 0으로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 일어나자마자 너무 빨리 일어나지 마세요. 알람이 울리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하루의 일을 시작하려는 본능이 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즉시 하루를 시작하려는 것은 특히 노년층에게 상당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의 몸은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장기들이 최소한으로 작동하는 평화로운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평화로운 상태는 우리의 몸이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은 이러한 기능을 깨어있는 상태로 재조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경계와 심혈관계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는 노년층에게는 수면에서 활동으로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어지러움, 균형 상실, 심각한 경우 실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자세 변화는 기립성 저혈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어지러움, 형이증,
그리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몸의 통제 상실을 초래합니다. 게다가 침대에서 서두르며 일어나면 우리의 척추와 관절이 적절한 준비 없이 행동하게 되며 이는 허리 통증, 근육 긴장, 심지어 심각한 척추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누운 상태에서 일어서는 것까지의 전환을 부드럽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고요함을 즐기세요. 침대에 1분이나 2분 정도 머물며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고 혈액 순환을 자극하기 위해 팔다리를 살짝 움직이세요. 안정감을 느낄 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몸이 완전히 일어설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신중한 접근은 몸이 점진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넘어짐과 부상을 방지하고 여러분의 웰빙을 지켜줍니다. 이 조언이 가치를 느끼고 아침 루틴을 고려하게 만든다면 숫자 하나를 댓글로 남겨 이 비디오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보이는 이 일상적인 활동은 특히 아침의 고요한 시간, 밤의 휴식에서 막 깨어나기 시작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밤새 소화와 신진대사 과정을 거친 후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이 루틴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긴장은 건강 위험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슴 압력을 극적으로 증가시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불안한 교란은 뇌와 심장과 같은 중요한 부위로 혈액이 펌프되는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혈압이 위험하게 떨어지고 어지러움이 동반되어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취약한 심혈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게다가 과도한 긴장은 혈관, 특히 뇌와 복부에 있는 혈관 내 압력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강한 압력은 혈관에 치명적인 파열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출혈성 뇌졸중이나 심각한 위장 합병증과 같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할 때 접근 방식은 힘보다는 부드러운 인내가 되어야 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서두르거나 압박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이 진행하도록 하세요. 과정이 어려울 경우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로 소화를 돕고 배변을 용이하게 하는 식단 조정을 고려하세요. 특히 화장실의 전화기나 책과 같은 방해 요소를 가져가지 않도록 하세요. 이는 장시간 앉아있게 하여 혈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 공유된 통찰은 깊은 진리를 강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일상적인 건강 관리의 아침 의식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우리의 웰빙의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방식부터 간단한 신체 기능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몸의 필요를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신중한 실천으로 매일 아침을 맞이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번째,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사회적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축소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은퇴로 인해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친구나 파트너의 상실,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신체적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어떤 평온함을 찾을 수도 있지만 고립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연구는 사회적 고립이 우울증, 불안, 인지장애의 위험을 높이고 조기 사망으로의 진행을 놀라울 정도로 가속화할 수 있다는 가혹한 현실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노년층은 친구와 가족과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감정적 양분은 행복과 충만함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후반부 인생을 크게 풍요롭게 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정기적인 교류는 노화와 함께 찾아올 수 있는 외로움을 막는 완충 역할을 하며 매우 중요한 소속감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고립감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듭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웃음과 경험을 공유하고 가벼운 농담의 단순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뇌에 중요한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쇠퇴를 막아줍니다. 실질적으로 노년층은 일상생활의 연결의 직무를 짜기 위해 의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정기적인 체크인을 일정에 포함시키고 전화통화, 화상채팅, 대면 방문을 위한 특정 날짜나 시간을 정하는 것은 고립감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리듬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을 수용하면 물리적 간격을 메울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메시징 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게다가 노년층을 위한 클럽이나 수업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지적, 신체적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멋진 방법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는 예술 워크숍, 독서 클럽, 운동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년층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고 정신적으로 날카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원봉사는 또 다른 풍요로운 길을 제공하며 목적 의식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지역 푸드뱅크에서 돕거나 청소년을 멘토링하거나 지역 사회 미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자원봉사는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깊이 만족스러운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고립과 싸우는 것은 단순히 일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속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풍요롭게 하며 황금기를 항해하는 동안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높이며 인간 상호작용의 풍부한 직무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인 건강 검진의 필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불행히도 많은 노년층은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잘못된 안정감에 빠져들거나 의료 감독 없이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러한 중요한 방문을 종종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홀함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의료 평가는 진행 중인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후반부 인생에서 강건하고 즐거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많은 심각한 상태는 종종 증상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발전하여 더 심각한 단계로 진행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필수적인 검사와 진찰을 통해 이러한 상태를 적시에 식별하고 조기 및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혈압 검사는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여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의료 일정을 설정하면 책임감을 키우고 중요한 건강 검진과 평가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치과의사 전문의와의 약속 시간을 특정한 시간으로 정리한 캘린더를 조직하는 것은 노년층이 체계적인 건강관리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비타민 수치와 같은 중요한 건강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생활 방식 조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건강 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노년층은 신체 기능의 변화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면 즉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심각한 상태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와 같은 증상은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기저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노화 과정에서 흔히 직면하는 건강 문제에 대한 지식은 노년층이 자신의 건강 요구를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에서 의료 제공자와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우려사항이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해결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의료 조언과 처방된 치료 계획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생활 방식의 변화, 신체 활동 증가, 처방된 약물 복용의 준수와 관련된 것이든 간에 의료 조언을 따르는 것은 건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무시하는 것은 건강을 위태롭게 하며 이는 단순히 할 가치가 없는 도박입니다. 건강 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수용하고 잠재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전문 의료 조언을 따름으로써 노년층은 더 길고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위한 전망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루틴이 아니라 황금기를 활기차고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 위한 깊은 헌신입니다. 여섯 번째, 정신건강과 웰빙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은 전반적인 웰빙의 중요한 측면으로 남아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불행히도 많은 노년층 사이에서는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증상이 단순히 노화에 불가피한 측면이며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믿음은 인지 기능과 삶의 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고립감과 불행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신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노화는 종종 은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신체 건강 문제와 같은 상당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슬픔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유효하고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노화의 부산물로 침묵 속에 견뎌야 할 것이 아닙니다. 정신 건강을 다루는 것은 단순히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을 돌보는 효과적인 전략은 마음을 활발하고 참여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퍼즐, 독서, 새로운 기술 배우기와 같은 인지 기능을 도전하는 활동은 마음을 크게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호작용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적인 대화를 즐기거나 단순히 가족 및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외로움의 감정을 크게 줄이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에게는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사회 그룹이나 클럽을 발견하는 것이 충만한 관계와 개선된 정신적 웰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신체 운동은 정신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증과 불안의 증상을 완화하는 엔돌핀을 방출합니다. 여유로운 산책, 요가 세션, 댄스 클래스 등을 통해 일상의 신체 활동을 통합하는 것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력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도 매우 중요합니다. 슬픔이나 불안감이 압도적일 때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사는 삶의 변화에 대처하고 슬픔을 처리하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귀중한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그룹은 유사한 경험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또래의 커뮤니티를 제공하여 위안과 연결을 제공합니다. 명상, 심호흡 운동, 태극권과 같은 마음 챙김과 이완 기술도 정신적 웰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에 대한 일상적인 헌신은 감정적 건강에 필수적인 깊은 평화와 기쁨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70대에 도달한 사람들이 가장 흔히 후회하는 세 가지를 탐구해 봅시다. 이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피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과거 선택에 대한 성찰은 더욱 강렬해지며 종종 선택하지 않은 길과 놓친 기회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후회를 이해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이 자주 표현하는 첫 번째 후회는 인생 전반에 걸쳐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치여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관계가 가져다주는 깊은 기쁨을 간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는 행복과 웰빙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후회를 피하려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선시하세요.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계획하고 옛 친구와 다시 연결하며 깊고 진심 어린 대화의 가치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두 번째 후회는 개인적인 꿈과 열망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회적 기대 때문에 꿈을 쫓는 것을 미루고 나중에 그 기회를 잡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열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기쁨과 충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취미, 새로운 기술 또는 직업 전환이든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흔한 후회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 후회는 젊었을 때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던 데서 비롯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정신 건강 관리를 포함한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습관은 우리의 후반부 인생을 활기차고 생기 있게 즐기는 데 핵심입니다. 이러한 통찰을 반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영역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우리의 노년기가 단지 더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보람차게 만드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면서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에 통합할 계획인 특정한 교훈이나 팁이 있나요?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이 배운 것과 실천할 한 가지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계획은 우리 커뮤니티에 매우 가치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가치 있게 여기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여정에서 서로 영감을 주고 지원을 계속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